오늘의 동네는 이곳! 서울 관악구 법정동으로 은총동, 보라매, 성현동, 청림동, 청량동, 행운동, 낙성대동, 중앙동, 인원동 총 9개로 이루어져 있죠. 그리고 오늘은 은총동과 성현동을 알아볼 겁니다. 이 동네의 가장 큰 장점은 딱 두 가지. 입지와 가성비, 신림과 서울대 입구를 끼고 있고 위쪽으로는 숭실대 있고요. 어딜 가도 좋은데 주변 동네에 비교하면 아파트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각 결혼한 신혼부부들과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많은 동네죠. 하지만 어마어마한 단점도 있는데 바로 이놈의 오르막길. 봉천의 유명한 달동네였고 구릉지 지역이라 동네를 선택할 때 큰 단점으로 작용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 다녀와 봤습니다. 유명한 오르막길 정말 어느 정도의 강도일지, 살기에 힘들지 않을지 등등 10분 만에 미리 알아보는 동네 정보 지금 스타트! 오늘은 3개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그 주변의 모습과 정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저 아파트들인데요? 라고 물으신다면 관악구 내에서 인기가 많은 아파트들 중에 저 3개가 손꼽히거든요. 첫 주자는 두산아파트 쪽으로 갑니다. 지금 거리는 봉천 5번 출구의 뒤쪽으로 가면 나오는 길이고 아파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두산아파트는 여기 봉천 아파트들 중에서 역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거든요. 걸어서 5분이면 입구에 도착. 올라가 봅니다. 여기 아파트들은 대부분 구축 아파트로 2000년에 세워진 아파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두산아파트는 대장격이라고 불리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지 내 경사가 그나마 완만하며 역하고 가깝고 주변 인프라도 좋거든요. 제가 걷는 길은 1단지인데 옆에 2단지는 경사가 가파른 편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 2561세대를 가진 대단지 아파트고요. 보시다시피 크죠? 초중학생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알 수도 있는데 봉천동에 있는 구암중학교, 관악구 내에서 학구열 1위 학교죠. 그래서 애초에 초등학교도 구암초로 보내려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이 아파트는 아쉽게도 구암초 지정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월등히 높아요. 계획비 시세로는 전세는 4억, 매매로는 7억 중반. 본투비 경기도 사람으로서 저렴한가 싶지만 조사해보니 낮은 편인 건 맞습니다. 관악구 입지에 이 정도 가격이면 가성비가 좋은 편이죠. 언덕길을 올라가다 보면 교회와 유치원이 보이네요. 이 정도의 언덕길은 다닐만 하긴 합니다. 이어져 있는 골목을 알아봐야겠죠? 돌자마자 숨 막히네. 가봅시다. 올라오면 반대쪽 골목이 보이는데 두산아파트 옆쪽 골목에는 연립주택과 작은 동네 상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르막길이 단지 내보다 많이 심한 편이니까 잘 참고하세요. 아파트 옆으로 빌라들이 모여 있고요. 이렇게 내려가면 현대시장 사거리로 갈 수 있는 길이 나올 겁니다. 내려다 보니 봉천동의 경사, 말로만 들었지만 직접 와보니까 더 어메이징합니다. 이쪽이 상권들이 모여있는 곳 같네요. 이쪽은 두산아파트와 앞으로 알아볼 벽산 블루밍 아파트의 주변 풍경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열심히 올라가면 우리의 첫 번째 픽! 현대시장입니다. 여기는 블루밍 아파트와 두산 아파트 사이길에 있는 시장이고 이 주변에서 가장 발달된 상권이 어디냐 한다면 현대시장 근처입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있을 건 다 있고요. 다른 시장보다 청결해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주변 대형마트가 있지 않기 때문에 장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이곳을 기억해주세요. 현대시장을 돌아 건너편으로 올라갑니다. 블루밍 아파트로 가는 길이죠. 올라가면서 잠깐의 호재를 이야기하자면 여기 블루밍 아파트 옆쪽 구역들이 모아타운으로 선정됐습니다. 모아타운이 뭐냐? 대규모 재개발이 힘든 곳, 일명 미니 재개발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3차 모아타운 지역으로 은천동이 선정되었으니 가치가 올라갈 확률이 높겠죠. 블루밍 아파트의 주변 노후된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기대됩니다. 입구에서 보면 두산 아파트보다 훨씬 경사가 있습니다. 가봅시다. 이 아파트의 큰 장점은 단지 내 국공리 어린이집이 있고 구암초등학교와 이어져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아이를 가진 가정들이 이곳을 많이 알아보고요. 영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는 엄마들의 모습이 많죠. 앞에서 봤던 두산 아파트보다 상가나 상권들이 더 많은 것 같고요. 단지 주변 곳곳에 학원가들도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끝까지는 안 올라가고 백사동 쪽으로 빠질 예정입니다. 왜냐면 그쪽은 육교가 있는데 구암초와 이어진 육교거든요. 백사동 옆쪽 길 계단으로 내려가서 길을 따라가면 육교가 나오고 육교를 지나다 보면 보이는 저 건물은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만약 완공돼서 입주가 시작되면 주변 상권이 지금보단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학교는 구암초, 육교를 통해 안전하게 등굣길이 보장되니까 큰 장점이 되겠네요. 내려와 구암초 옆길로 통해 올라가는 중입니다. 학교 근처에는 학원가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다만 아쉬운 게 있다면 주변 풍경이겠죠. 주변에 환자촌이나 노후된 주택들이 간간히 보이는 모습입니다. 육교를 건너면 은청동에서 성현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성현동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 중 가장 규모가 큰 가낙드림타운으로 넘어갈 겁니다. 올라가면 보이는 저 아파트가 가낙드림타운 아파트고요. 저 건물은 성현동 주민센터. 아파트 주변 가까이에 주민센터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드림타운 아파트 남문, 정문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아파트는 3,544세대, 44개 동으로 대단지입니다. 제가 지나고 있는 남문 쪽 단지는 버스 정류장은 먼데 구암초와 가깝고 생활 인프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북문 쪽보다는 가격이 더 비싸고 매물도 적은 편이죠. 보시면 정문 앞 상가들의 학원가들과 생활에 필요한 상점들이 모여 있고요. 구암초중학교를 원하는 부모들이 이 아파트와 벽산 블루밍 아파트를 선호하시는 거겠죠. 근데 경사가 앞에 봤던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가장 심합니다. 영상에서 아무렇지 않게 올라온 것 같지만 잠깐 저의 숨소리를 들어보실까요? 네, 아파트 내의 경사는 그리 심하지 않는데 진입 경사가 어마어마합니다. 장마철과 겨울철에는 특히 조심해야겠고요. 여름철에는 상상하기 싫네요. 아무튼 내려가다 보면 아파트 주변 거주 건물들은 많이 노후됐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상가들이 모여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 상가 엘베가 따로 있다고 하니 그 점은 편할 것 같고요. 돌아서 내려가면 동네 골목에서 흔히 보는 작은 상권들이 있네요. 내려가다 우측을 살펴보면 어마어마한 언덕이 있습니다. 사전 답석 때 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냥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길을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하체하는 날 걸어보시는 게. 이제 다 내려오면 오른쪽에 보이는 저 길이 아까 저희가 봤던 현대시장 사거리, 마지막으로 주변에 좋은 카페가 있어 그 곳만 잠깐 소개시켜드리려 합니다. 건너서 올라가면 보이는 이 카페는 우리의 두 번째 픽! 열린 커피 로스터스입니다. 이곳을 소개하는 이유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커피를 판매 중이라 합니다. 커피맛 좋다는 후기가 많고 저 샌드위치가 아주 요물이라며 들어가서 먹고 싶었지만 제가 식단 중이라. 네, 동네에 맛있는 커피집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왔습니다. 카페에 지나 밑으로 내려가면 아까 우리가 봤던 현대시장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걸어보고 정리로 들어가 볼까요? 근데 여기까지 또 언제 내려가지? 두산 아파트 근처는 봉천역과 가까워서 역세권이지만 위쪽 아파트 단지들과 동네는 역하고는 거리가 꽤 있죠. 하지만 버스를 통해 봉천역은 물론 신림, 서울대 입구, 성실대역까지 15분 이내면 도착할 수 있으니 퇴근해도 그리 불편하진 않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역세권이 아닌 점은 아쉽죠. 또한 앞으로 여기 관악구에 지하철 노선이 무려 4개나 생기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이 출퇴근이 편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또한 은청동과 성현동의 위쪽은 재개발이 진행 중이니 그 영향도 없지 않겠고요. 경사가 심하긴 하지만 아파트 단지로 올라가는 정류장들도 잘 되어 있는 편이니 뚜벅이로 출근하신 분들에겐 조금 위안은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 그나마 괜찮은데 이놈의 진입 경사가 문제긴 합니다. 아까 살짝 본 드림타운 2단지로 가는 경사, 거리뷰로 살펴보면 엄청납니다. 사전 답사할 때 옆에 할아버지가 같이 올라가고 계셨는데 대체 어떻게 여길 다니시는 거지? 라는 의문이 들었죠. 그나마 다행인 건 2단지 쪽이 훨씬 버스가 많이 다니고 정류장도 가까운 편이라 버스를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경사가 심한 건 정말 큰 단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입지와 이 정도 가격을 가진 아파트는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감수하는 거죠. 앞에서 꾸준히 말했던 구암초중학교를 비롯해 구암고등학교, 성현초등학교, 은천초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인 서울관광고등학교까지 관악구 내에서 꽤 높은 학교 비율을 가지고 있는 동네입니다. 아파트 단지 주변 곳곳에 학원가들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여기 봉천동 쪽은 가족 단위가 많고 신혼부부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동네 상권도 그에 맞춰 발전한 것 같네요. 상권은 주변 역들보다는 뒤떨어지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 역들이 꽤 큰 상권을 가진 편이잖아요.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땐 딱히 부족함은 없어 보인다 입니다. 하지만
특정 구역 쪽은 인프라가 부족해 보이긴 합니다. 예시로 드림타운 2단지 쪽은 조금 걸어서 내려와야지 상권들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다들 역 쪽까진 내려가진 않고 현대시장 근처를 이용하거나 단지 상가를 이용할 것 같고, 두산 아파트 근처 쪽에 사시는 분들만 역 쪽에 자리 잡은 상권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생각하는 봉천동의 장점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리고 단점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네요. 이 동네는 이런 분들한테 맞을 것 같고요. 이런 분들에게 그다지 맞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10분 안에 봉천동 중에서도 관악구 가성비 동네 은천동과 성현동을 알아봤는데요. 재밌게 보셨을까요? 알고 싶은 동네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동네 대신 걸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